예방책 미리미리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요즘 날씨 추워지면서 집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은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집 밖을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네, 그 이유가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아서이기라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참 황당했던 기억들이 많다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도어록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현상 때문인지 취재했습니다. 예. 안전하고 편리한 이유 때문에 집집마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도어록. 딸이 집안에 있었고 퇴근을 했는데 현관문이 전혀 작동이 안 됐어요. 불이 안 들어오고 지금 이런 식으로 불은 안 들어오고 이런 상태여서 비밀번호를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맘때면 몇몇 도어록에 적신호가 뜬다는데요. 바로 겨울철만 되면 유독 오작동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번호가 인식이 안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려면 갑자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좀 황당한 일이 있었죠. 왜 이렇게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쉽게 차니까 그랬어. 겨울에는 몰랐어요. 여기서 조금 그럴 수가 있죠. 더 큰 문제는 업체 측의 무책임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다 검수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고장이 발생하는 걸까요? 공장 온도가 영하 20도에서 60도라고는 적혀 있었는데 그날 25일 성남 최저 온도가 1도밖에 안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당시 성남 최저 기온이 1도, 영하 20도보다 높은 온도였음에도 작동은 멈췄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제품 설명서는 왜 필요한 걸까요? 영하 20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을 찾았습니다. 그 제품이 동작할 수 있는 최대 온도라고 알려져 있는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저온 단계를 내려가면서 저온 동작 시험을 할 겁니다.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어록 새 제품을 선정해 영하 5도로 맞춘 저온고에 넣고 2시간이 흐르고 난 후 다시 제품을 작동시켜 봤습니다. 자, 결과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요. 다시 영하 10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예. 역시 세 제품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계 온도인 영하 20도에서도 과연 작동이 될까요? 역시 세 제품 모두 이상은 없었는데,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도어락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공기 중에 있는 그 수증기가 갑자기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은 그 면 쪽에 온도 차이 발생한 쪽에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어록을 오작동에 빠뜨린 결로 현상. 자, 여름철 차가운 물을 컵에 따라 놓으면 컵 주위에 물방울 맺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원리인데요. 자, 영하 5도에 넣었던 도어록을 35도씨 85% 습도 조건에서 약 20분 두고 관찰하니까 잠시 뒤 물기가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맺혀 있죠. 작동은 잘 되는 걸까요? 제가 직접 작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결로 현상 발생 이후인데도 작동은 잘 됐습니다. 자, 그런데 도어록 기기 내부를 이제 분해해 봤는데 안쪽에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네요. 전자기기 물에 취약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제품에 이상은 없는 걸까?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그 안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안에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온도차가 급격하게 변화가 되면은 응결할 수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회로에 맺힌 경우에는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도어락 같은 경우는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얼어붙거나 심한 경우, 그렇게 얼어붙거나 그랬을 경우는 모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개폐 장치가 충분히 원래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도어록 내부의 습기가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무상 AS 기간이 1년임에도 결로 현상은 유상 처리된다는데. 문이 안 열려서 너무 추워서 힘들었는데 AS를 불렀더니 결론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물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그 3만 원을 입금을 해드렸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현관문인데 업체 측의 요구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이가 집 안에 있을 때 제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문이 안 열렸으면 정말 그것도 큰일이었을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문이라는 게 내부 온도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러면 물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데
저희가 24시간을 붙어서서 계속 거기 기계 안에 물이 다 들어가지 않도록 닦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업체와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결로가 많이 심각하게 비만이 됐다면은 이제 보통은 조치를 하게 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결로라고 하면은 지금 그게 유상으로서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네. 많이 손상도가 진행이 됐다면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세요. 1년이 지금 안 됐는데도 그냥 유상인 거란 말씀인가요?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결로 같은 부분은 좀 이렇게 그런 예외 항목에 포함이 되세요. 결로 현상은 무조건 무상수리에서 예외라는 업체 측의 입장. 그렇다면 도어록 제품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먼지가 끼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결로 현상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물방울이 더 많이 잘 생길 수 있으니까 주변에 환기를 갖다 자주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또 그 먼지 방지를 위해서 자주 도어락 주변을 갖다가 좀 닦아준다라든지 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겨울철 도어록 결로 현상 예방법으로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모든 디지털 도어록 제품이 이 결로 현상으로 인해 오작동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집에 한 6시간을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업자 불러서 문 뜯고 나중에 배터리 다 뺀 다음에 열쇠로 그냥 바꿨거든요. 딱 그 피해자라서 제가 잘 아는데 이 환경적 요인은 AS를 받을 때 돈을 내고 해야 된다. 결국은 네. 소비자가 결로 현상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꼼꼼히 체크해보고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우리 집 도어록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먼지가 쌓여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 답답한 것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업체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도 업체 측에서도 결로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 보상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점. 이 점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이 제품 만들 때 좀 알아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어록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뭐 혹한도 아니고 통상적인 겨울인데 만약에 도어록이 안 열렸는데도 AS를 안 해준다고 하면 그 업체 문 닫아야죠. 예. 소비자는 이런 통상적인 하자를 주장해서 소비자 보호위나 법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